여러분 지금 ACK 교토 프리뷰 도착을 했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샴페인 오프닝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올해는 작년보다 사람이 훨씬 많아요. 京都府さんをはじめ ACK 執行委員会関係各位ご尽力 도착해서 여기서 조금 샴페인이나 와인 하다가 이제 1시에 페어 시작하면 들어갈 건데요. 어제 그 밤에 맥주 먹다가 로 프로젝트의 작가가 여기 퍼블릭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진짜 리얼 머시룸 버섯이 작품하고 함께 잘한대요. 그 작품이 있었는데 그게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한 5시간 ACK 첫날이니까 볼 예정입니다. 너무 신기하다. 문어 같아. 낙지. 움직여. 초전도체인가? 써있네. 쟤도 움직여. 아, 전자. 자석. 성냥. 이게 다 세라믹이야. 네, 여러분 이곳은 교토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이 ACK 페어가 열리는데요. ACK는 아트 콜라보레이션 교토의 약자예요. 제가 인스타그램으로는 좀 짧게 소개를 했는데 영상으로는 소개한 적이 없어서 좀 이번에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이 ACK의 앰버서더로 초대가 돼서 이 페어에 왔었는데 제가 영상을 다 담아놓고 그 핸드폰을 통째로 잃어버려서 영상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ACK의 현장 분위기와 이 아트 콜라보레이션 교토가 다른 페어와 어떤 점이 좀 재밌는지를 영상에 꼭 소개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비가 막 내리고 번개가 치고 있는데 영상을 켰습니다. 이 아트 콜라보레이션 교토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교토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 좀 재밌는 게 호스트가 있고 손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본의 갤러리가 호스트가 돼서 친한 혹은 함께 전시를 해보고 싶은 외국의 갤러리를 초대하는 형식입니다. 번개. 그래서 이 페어에 오면 이제 보통은 다른 페어는 부스마다 하나의 갤러리가 적혀 있잖아요. 이 페어는 2개 또는 이번에는 3개의 갤러리가 함께하는 부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갤러리와 갤러리 간의 콜라보레이션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올해가 좀 재밌었던 건 확실히 작년보다 올해 한국인들 컬렉터들 혹은 뭐 제 지인분들이나 지인들이 컬렉터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왔고 관계자분들도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많이 왔어요. 작년은 좀 차분한 분위기였다면 올해는 프로그램들도 다양해지고 사람들도 좀 많이 오니까 좀 페어 전체가 활기찬 느낌입니다. 오늘이 프리뷰고요. 이제 월요일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날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아트 콜라보레이션 교토는 가을에 진행이 되니까 교토 여행을 오시는 김에 혹은 오사카 여행 오시는 김에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개의 갤러리가 함께 협업을 해서 만든 부스가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로 프로젝트, 그다음에 일본의 아노말리, 그다음에 파리의 피츠패트릭 갤러리. 이 3 갤러리는 좀 결이 비슷한데요. 어떤 결이 비슷하냐면 아주 유명한 스타 작가보다는 이제 막 성장하는 그 지역의 작가들 혹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피츠패트릭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파리 플러스에서 만났는데 갤러리 공간도 좋고 페어에서도 좋은 작가들이 많아서 좀 재밌게 봤고, 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프리즈 서울의 휘슬과 함께 나왔던 갤러리예요. 그리고 아노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리 뮤지엄 가면 이 작가 되게 젊은 작가인데 작업 좋다. 그럼 아노말리였던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 갤러리 중에 좀 좋아했던 갤러리입니다. 즉 아마 이제 어떠한 갤러리를 좋아하면 그 갤러리가 추천하는 갤러리의 결도 좀 맞아서 좀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페어에서는 그 3개의 갤러리가 함께 부스를 했던 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면 사람들이 페어 바깥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페어에 더 집중할 수 있겠죠. 한국 갤러리들 만났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갤러리 정도 나왔는데 제가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자세히 다 봤는데 3시간 동안 2개의 한국 갤러리를 만났습니다. 조연아랑과 토미오 코야마 함께 협업으로 나왔고 PBG라는 갤러리와 YKG라는 도쿄 갤러리가 나왔어요. 근데 좀 재밌는 건 이 YKG라는 곳이 서울 프리즈의 포커스 아시아로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좀 좋아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설치 작가가 이제 솔로쇼로 나왔었고 이 작가가 이제 광주 비엔날레에도 나왔었고 내년에 베니스 비엔날레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해요. 근데 이 갤러리가 이제 좋아가지고 제가 지난달에 도쿄 여행 갔을 때 이제 피라미드 몰이라고 롯본기 일즈에 갤러리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갤러리에 갔었는데 이 갤러리가 또 한국 갤러리랑 만나서 한국의 작가와 본인 갤러리의 일본 작가들을 함께 페어에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연아랑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에서 워낙 유명하고 또 토미오 코야마 역시 일본에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조연아랑을 대표하는 작가로는 이베 작가도 나왔었고 그 공간에 키시오스가 같은 작가도 함께 있었습니다. ACK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내가 알고 있는 갤러리 또는 내가 좋아했던 갤러리와 이렇게 교류를 하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페어예요. 그래서 페어를 한 갤러리 한 갤러리 한 갤러리마다 보는 것이 아니라 갤러리 간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 이해해보면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일본의 타카이시라는 갤러리가 있어요. 이 갤러리도 좋은 작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타카이시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세디콜 HQ랑 함께 나왔는데 올해는 브라질의 멘데스우스 DM이라는 갤러리와 함께 나왔어요. 세디콜 HQ랑 할 때는 그대로 또 그런 대로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멘데스우스 DM이랑 함께 갤러리 공간을 꾸미니까 나름 조화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년에는 과연 이 갤러리가 누구를 초대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좀 재밌습니다. 페어의 크기가 상당히 크지 않아서 집중해서 보면 한 2-3시간 정도면 볼 수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에코백에 여기 보면은 작가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한이슈라는 작가인데 저는 이 작가를 홍콩 아트바젤에서 아노말리 갤러리에서 봤었는데 올해 아트 콜라보레이션 교토에서 퍼블릭 프로그램으로도 이 작가의 큰 작업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보통 흔히 페어에 가면 이제 부스만 보게 되는데 이 페어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곳곳에 좀 큰 조각들을 설치를 해놨어요. 작지만 알차게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올해 좀 재밌었던 건 교토 미팅이라는 섹션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섹션은 한 갤러리가 이제 솔로 부스로 진행이 됐는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건 울라프 엘리아슨이 노에게림 슈나이더의 솔로쇼로 아주 큰 공간으로 전시가 되고 있었고 카르마 갤러리 이 카르마 갤러리도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데 이 갤러리는 전부 다 스틸라이프 정물화를 쭉 가지고 왔어요. 작가 이름을 붙이지 않고 정물화만 아주 가까이 촘촘하게 이렇게 걸어 놓으니까 멀리서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조나스 우드 같은 작가는 바로 알아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페어 안에서도 주제를 가지고 좀 기획을 보여줄 수 있는 부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직 ACK 페어에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이라면 가을 여행쯤에 그땐 이렇게 비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가을 여행쯤에 교토 여행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백조도 있어요. 그래서 페어 끝나고 혹은 페어 때 잠깐 쉴 때 이렇게 뷰를 보면서 쉬면 좋습니다. 그럼 ACK 소개는 여기까지.